네. 충성! 예비역 육군대장 여러분께 거수경례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번 경선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님들, 또 지역위원장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을 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야, 김병주가 우리 민주당의 보배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동맹 국민의힘 혼낼 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나는 김병주 지지한다.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평소 안부 전화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전화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고문님들, 상임 고문님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듯이 안부 전화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외 지역위원장님들한테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의 강자입니다. 더 소통해서 당원 중심의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 강원도 태백에 광산촌으로 갔습니다. 강부가 되었습니다. 막장 인생, 죽음을 무릅쓰고 강부가 되어서 강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육사 가서도 포병장교가 되었는데 미래전이 하력전이라서 포병장교가 됐더니 포병이 비주류입니다. 포병이 주류고. 그래서 진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병은 마지막 계급이 2스타나 3스타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 11년 만에 포스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역 후에 민주당을 왔습니다. 민주당에 오니까 육사 출신 선후배, 군 선배들이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를 막 매도하는 겁니다. 작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하고 나섰을 때 육사 총동문회와 40기에서 저 동기들이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주당에 좋아서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이 저의 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비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싸워왔습니다. 네. 2주 전에 4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108대 1 전투. 국민의힘을 혼냈는데 4일 후에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김병주입니다. 네. 최고위원 되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 맞서는 최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0.7%의 아픔을 딛고 중원을 정복하는 선봉자. 저가 되면 최소한 3% 이상 개인기로 중원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민주당 하면 이기자 세분한문 아시죠? 민주당! 이기자! 김병주 하면 힘내라 세분 해주세요. 김병주! 힘내라! 고민하지 말고
10번 생각해도 민생 민주 평화 수호 사령관 김병주는 지킵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거수경례로 충성이라고 인사 올렸습니다. 그 충성의 대상은 여기 모이신 제주특별자치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 오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주도민들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요. 그래서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마음이 슬퍼옵니다. 4.3의 아픔이 저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 3만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권력에 내가 왜 희생되는지도 모르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진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군복을 입으면서 이러한 공권력에 희생된 분들에게 늘 가슴 한켠에 저의 선배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저에게도 간첩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 반 전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침투했습니다. 저는 서울 상공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혔다라고 주장했을 때 저보고 이적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실제 용산 대통령실이 뚫혔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면 될 것을 저보고 간첩설을 유포합니다. 합참과 국방부도 몰랐는데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저를 매도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분노스러웠습니다. 국가에 40년 동안 헌신한 저의 삶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화가 났습니다. 분노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4.3이 그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그러하고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켰듯이 이제는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무도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금 항명죄로 재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계속 재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김병주가 나서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저의 꿈은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4.3 문제 해결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정권 탈환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중언을 점령해서 정권 찾아와서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최고다 3번 외쳐주십시오. 제주도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김병주 하면은 1번 김병주 하면 최고다 3번 외쳐주십시오. 1번 김병주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일단 1번 김병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충성!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루한데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민주당 하면은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한번 합시다. 민주당! 이기자, 이기자! 김병주도 힘내야 되잖아요. 김병주 하면은 힘내라, 힘내라 3번 외쳐주십시오. 힘 좀 주십시오. 김병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네, 이재명 대표 번호가 몇 번입니까? 3번. 김병주는요 1번. 3과 1을 합하면은 3.1절 3.1 운동정신으로 정권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1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박수 주십시오. 저는 인천에 오면은 자주 옵니다. 바다가 좋아서 또 인천 시민들이 좋아서 옵니다. 바닷가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 어시장을 가면은 저는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죠.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을 가면은 제가 에너지도 나고 애틋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거는 어머니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단어를 잘 못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어머니께, 가족께 전화 돌리십시오. 전국에 사랑합니다, 고맙다라고 꼭 전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내서는 안 되죠.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기호 1번 김병주 일당백 최고위원 시켜야 되겠더라. 이 얘기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에 김병주를 홍보하는 일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이재명 정부 만드는 꿈입니다. 저는 그 꿈놈의 꿈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든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나고 한반도 평화가 살아나는 세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상, 이재명과 함께 김병주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가 씌워주는 우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산이 되어서 이재명의 비를 피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이 더운 날 이재명의 그늘 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무가 되어서 이재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이재명이가 비춰주는 불빛에 저 얼굴을 비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등불이 되어서 이재명을 세상에서 가장 환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빛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새 신조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전당대회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번호가 3번, 대표는 3번, 저는 1번이에요. 3일 이해하시죠? 신조어가 뭐냐? 일찍 투표하삼. 일찍 투표하삼. 한번 외쳐보시죠. 일찍 투표하삼. 일찍 투표하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김병주 최고위원으로 밀어서 이재명 정부 같이 만듭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여러분 외쳐봐요. 김병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강원도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꿈을 키우고 또 저의 청춘을 국토방위를 위해서 바쳤던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대해주고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절로 솟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강원도 가장 많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태백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고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군생활은 철원에서 6사단 포병연대장을, 화천과 춘천에서 2군단 포병여단장을, 양구에서 21사단 포대장을, 양구와 인제에서 3군단장을, 이 지역 홍천에서 1군 사령부예와 야포단 작전장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21대에서 노력했습니다. 강원도는 제가 꿈을 키운 곳입니다. 중2 때 저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저 인생의 꿈,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남북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어린 마음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남북 평화를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민주당에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온 가장 큰 원인도, 가장 큰 이유도 민주당의 비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지키겠다는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달려서 윤석열 정부는 정책으로 지금 무력 충돌까지 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평화가 생존이죠. 저는 누구보다도 평화의 중요성을 압니다. 제가 30년 전에 인도 파키스탄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 유엔 요원으로서 1년 반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20-3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분쟁 지역에서는 저녁에 급조 폭발물 지대를 설치해서 오전 10시까지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업이 안 됩니다. 야간에는 총격이 벌어집니다. 야간에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 만행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마을에 보니까 대퇴부에 간통상 맞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군인들이 술을 먹고 사격 연습 내기를 지나가는 양민들에 대해서 대퇴부 사격 연습을 하는 이런 일이 전쟁이 나면은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김병주가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김병주가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신조어가 유행합니다. 신조어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기호 3번, 저의 기호 1번 두 개 조합하면은 3.1입니다. 3.1절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유행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 충성! 기호 1번 일당백의 김병주입니다. 네.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저도 경북의 아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이 경북의 아들이었는데 저도 경북의 아들입니다. 제 고향이 경북 예천이죠. 네, 저희 외가는 경북 영주 노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 사신 지 20년이 넘었고 아버님은 3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자주 대구에 못 온 것이 지금도 너무나 슬픕니다. 아이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보고 싶네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2년 반 전에 대선 때 경북과 대구, 안동, 예천, 험지에서 유세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지나가시던 분들이 응원은 못할 망정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우리 경북 또 대구 계시는 분 진짜로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영웅이고 우리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는 그때 8대2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경북 대구는 먹히니까 제가 가면은 6대4로 바꾸겠다 야심찬 결심으로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겁니다.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 만들면은 8대2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으로 유지될 겁니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은 이재명 정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을 쓰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 뭐냐고요? 우리의 지지도는 3%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는 3%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느냐? 플러스 3%는 제가 누굽니까? 중도에서 안보를 중시 여기는 분, 평화를 중시 여기는 분을
우리 지지자로 만들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옆에만 서 있어도 1% 올라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이너스 3% 저는 이미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만 유일하게 허니문이 없었어요. 첫 번째 했을 때 대통령 졸속기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봉에 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50% 저지선에서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대표는 3번 이재명입니다. 최고위원은 1번 김병주입니다. 조합을 하면은 3일 정신입니다. 3일 독립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제부터 막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번 최고위원은 1번 저를 찍고 대표는 3번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충성. 네, 기호 1번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 내려올 때 긴장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에 도착하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환호해 주시고 내가 김병주 찍었다, 우리 가족 내 표 찍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지수가 급상승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응원을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 파리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 하면은 최고야 한번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 선수 최고야 이 함성이 저 파리까지 갈 겁니다. 우리 젊은 국가대표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금은 동메달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메달 많이 따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금메달 따려면 몇 등 해야 됩니까? 1등이죠. 1등 참 어렵습니다. 1등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운을 한번 보냅시다.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1번입니다. 1번, 1등, 그 기운을 파리까지 보내는 거 어떻겠습니까? 최고위원은 1번 김병주입니다. 울산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시입니다. 산업화의 기수였고 우리가 현재 선진국까지 가는데 울산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 울산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다시 그 기회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퇴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막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어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울산에 다시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해야 합니다. 울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김병주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3% 전략입니다. 3% 전략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지지도는 0.7%를 넘어 3%를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3% 내리는 겁니다. 김병주가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만 허니문이 없었습니다. 허니문을 날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병주가 50% 고지에서 지키면서 대통령 졸속 이전한다고 할 때 안 된다! 496억 택도 없다. 1조 이상 든다. 하늘이 뚫릴 것이다. 도 감청될 것이다. 예견하고 싸웠는데 다 현실화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죽이기를 위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할 때 제가 선두에 서서 막았습니다. 50% 이상 올라가 고선에서 지켜냈습니다. 김병주는 이재명 정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3.1 독립정신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번호는 3번, 저는 1번입니다. 3.1 독립정신으로 이재명 정부 만들겠습니다. 충성! 충성! 와, 리액션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108대 1 전투, 4일간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당백의 김병주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전투력 검증됐고 안보 전문성 검증된 김병주입니다. 부산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해운대, 부산항, 강한대교. 부산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구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죠. 해운대는 어떤가요? 가장 아름다운 관광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전당대회를 오면서 부산 하면서 무엇이 떠올렸냐? 희망이 떠올렸습니다.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이냐?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는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제4기 민주정부 부산에서 시작할 준비 됐지? 됐나? 네, 그러려면은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은 어떤 동네입니까?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이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씨앗으로 김대중 1기 민주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민주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산이 발원지입니다. 3기 민주화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산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4기 민주화 정부 부산 앞바다에 이재명호를 띄울 준비 됐지? 좋습니다. 부산에서 앞바다에 이재명호를 띄우면은 저 강원도에서, 경북에서, 호남에서,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의 물결이 다 바다로 모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당의 열정이 바다로 모여서
민심의 바다가 이재명호를 띄울 겁니다. 네. 그리고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대체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호를 띄워야 됩니다. 이거 띄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돼야 합니다. 3% 전략을 시행하는 거죠. 제가 오면서 안보가 민주당의 취향 요소인데 장점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미 3% 올라갔는데 더 올릴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끊임없이 공격해서 3% 이상 떨어뜨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김병주 찍을 준비 됐지?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울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 이재명 대표는 3번, 저는 기호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투표하자면 1번, 3번 투표하라니까 저 지지율이 13.13입니다. 기적입니다. 저의 메인 아이디는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 3번, 저 1번, 3일 독립정신으로 민주정부 만들다 31%를 요구한 겁니다. 압도적인 지지 밀어줄 준비 됐지? 김병주가 합니다. 이재명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할 준비 됐지? 민생, 민주, 평화소 사령관 김병주는 지킵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김병주가 왔네. 이재명도 왔고요. 당원 동지분도 오셨네. 여러분 경남의 밀양 아리랑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 올립니다. 네, 조금 전 소개 영상 한미일 동맹, 그 속에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혼쭐을 냈습니다. 네, 멋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사과를 하랍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일간의 전투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사과했습니다. 동맹이란 표현은 안보협력으로 바꾸었고요. 이것이 김병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차릴 준비가 안 돼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전라북도를 간첩이라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몰락시키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4일간의 전투에서 이기니까 우리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끈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군인 정신이라 했습니다. 제가 45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다닐 때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는 고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150명의 중대원과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병사 한 명이 수류탄 안전핀을 하고 던지는 순간 이게 빠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전핀이 빠지면은 2, 3초 안에 터져버립니다. 터지면 그 주변에 있던 장병들 수십 명의 목숨이 희생됩니다. 그 순간 강제구 소령은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뛰어서 수류탄을 배에 알았습니다. 앉는 순간에 쾅 소리와 함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신 중대원을 살렸습니다. 저도 그 강제우 소련같이 국민을 위해서, 전우를 위해서 죽으라면은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39년을 군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 갈 때 부대 갔다 올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갈게라고 쓰는 거죠. 왜? 그 상황에는 제가 몸을 던져서 저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야 하니까요. 국회의원이 돼서도 저는 그러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누구보다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졸속기전 할 때도 그러하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했을 때도 대통령실 뚫혔다, 하늘이 뚫렸다라고 싸웠습니다. 간첩까지 몰려가면서도 싸워 이겼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할 때 제일 선봉했었습니다. 최혜병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김병주가 선봉에 서서 80%의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죽겠다고 누구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는 행동으로 40여 년간 해왔습니다. 이러한 김병주가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려면 목숨 걸러 김병주가 필요합니다. 최고위원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마 민주화 항쟁의 정신 이어받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지키겠습니다. 김병주는 행동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만들어 갑시다. 충성!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육군 대장 출신 거수 경례로 여러분께 충성이라고 경례했습니다. 저의 충성의 대상은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성이라고 경례했습니다. 국군의 고향 충남입니다. 충남에는 논산훈련소에서 국군을 시작하고요. 계룡시에 가면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어서 육해공군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에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여러분도 기분 좋지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KTX로 오면서 천안을 지나오는데 시가 19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9절. 저 한때는 시를 좀 했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저 하늘에 별이 되었네. 그대의 피는 이 땅에 꽃이 되었네. 그대의 숨결은 내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네. 멋있죠? 누구에 관련된 시인지 알겠습니까? 유관순 열사를 관계된 시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기와 애국심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요, 3.1 독립의 정신이요, 5.18 민주화 항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1 운동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 다시 세우고 민생을 다시 세우고 한반도의 안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3.1 운동 정신으로 세우자 해서 구호도 제가 한번 외쳤더니 유행어가 됐어요. 저는 1번, 최고위원 1번, 이재명 대표는 3번. 일찍 투표 하삼. 일찍 투표 하삼. 일찍 투표 하삼. 이렇게 외쳤더니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일찍 투표 하삼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한일 동맹을 표현한 국민의힘과 맞서 싸워서 제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 졸속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누구와 분연이 일어나서 맞서 싸웠습니까? 김병주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분연이 일어나서 3.1 독립정신으로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네, 김병주입니다. 김병주가 할 수 있습니다. 충남 도당, 충남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지요? 네, 같이 만들어 냅시다. 오늘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파리에서 금메달 소식입니다. 네, 펜싱에서 어제 제가 1번 찍으면은 일본의 기운이 가서 파리에서 1등하고 금메달 딴다 했습니다. 오늘 1번 찍어서 그 금메달 따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가대표 오상욱 하면 장하다 세 분 외쳐주십시오. 국가대표 오상욱 장하다 감사합니다. 김병주는 지킵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총구를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저 총구와 포구는 향했습니다. 민주당에 와서 저의 총구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향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내부로 총구를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룰을 깨겠습니다.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열성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25년 전만 해도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원대회에 하면 대의원들이 와서 투표했는데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투표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도 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역사를 못 썼으면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가
어떻게 최고위원회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권리당원들이 저를 종합이익까지 밀어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밀리고 있어서 5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열성 권리당원을 믿습니다. 다시 저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은 종합 2위 했습니다. 어제는 4위로 내려앉고 오늘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충북에서 마지노선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이재명 항공모함대를 출격시켜 달라고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요청했습니다. 하신다고 웃어주셨습니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걸로만 안 됩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독주 못 막습니다. 이재명호 못 만듭니다. 이제 출격 명령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함대하면 출격하라 크게 외쳐주세요. 지금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호남의 지원군! 다시 한번 호남 지원군! 권리당원 30만 명 모시고 출격하라! 서울 지원군! 경기 지원군! 대유형 지원군! 저는 민주당에 왔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장군 출신이 어떻게 여기 왔어? 국민의힘까지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장군 출신이 거기 가냐? 당신 반역자 아니냐라고 군 예비역 출신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참고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김대중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과 일치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관과 저의 안보관은 일치합니다. 이 비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민주당호에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열성 지지자의 전투지휘관이 돼서 제일 앞에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김병주를 최고위원으로 모아서 이재명 국군 통수권자 만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기호 1번 일당백의 김병주입니다.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요람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켜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민주당의 주인이요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여러분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육군대장 거수경례로 인사 올립니다. 존경! 네, 여러분 오늘은 결정의 날입니다. 호남이 결정하면은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되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투표하기 고민이 많이 되시죠? 김병주를 일단 찍었는데 또 다른 사람 누구 찍을까? 고민되시죠? 저는 이럴 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최고위원회 기준은 무엇일까? 호남이 결정하면 되는 기준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투표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워왔느냐? 앞으로 잘 싸울 것이냐? 두 번째, 누가 민주당을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시키고 사기충천한 당으로 만들 것이냐? 네, 세 번째, 누가 수권정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만들고 20년, 30년 민주당이 집권하는 정부 만들 것이냐? 세 가지 기준입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이상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연, 지연, 혈연, 잘못된 정보 누구 권유도 하다가 역사가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항상 정의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누가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우고 잘 싸울 것이냐? 저 김병주입니다. 윤석열 정권 처음 시작됐을 때 대통령실 졸속기전 때부터 저는 선봉에 섰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할 때 선봉에 서서 저지했습니다. 최상병 순직됐을 때 진실을 밝히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최근에는 한일동맹, 잘못된 용어 쓰는 국민의힘 엄청나게 혼을 내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국방위에서 2라운드를 벌렸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국방위를 연다고 했습니다. 못한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간사인데 국방위 간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은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내려놓고 여야 간사 3명이 동시 사퇴하자 배수진을 썼더니 꼬리를 내리고 다음 주부터 국방위를 연다고 합니다. 지략가의 김병주입니다. 두 번째, 김병주가 가는 데는 단합만이 있습니다. 육군대회장 체면 내려놓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전당대회를 축제회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우 김병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수권정당 안보 전문가 김병주가 버티면은 수권정당 만들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정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누구가 갖추었습니까? 네, 우리 당은 당원이 중심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저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저는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정권 탈환하라는 명령하면 탈환하고 이재명 정부 만들라면 만들겠습니다. 명령 한번 내리십시오. 정권 하면 탈환하라 해주십시오. 정권! 이재명 정부!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일당백 김병주입니다. 저는 광주에 오면은 아픔과 죄송함과 미안함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희생됐던 분 때문입니다. 저는 1980년 5월 18일 육군사관학교 1학년생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생도였죠. 사실 그 당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도 제가 육군대위로 상무대에 근무할 때 화정 사거리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단칸방을 얻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주인 할머니께서 수시로 7년 전에 참상을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들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광주하면은 아픔도 느껴지고 우리 선배들이 저지른 악행이 저에게 죄송함으로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일부 보수론자들은 틈만 나면 강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헌법 전문에 강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앞장섰고 앞으로도 강주 민주화 정신을 수록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대장 중령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면서 개성공단을 만들어내시고 금강산 관광을 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만든 비전, 제가 꿈꾸는 비전, 한반도 평화 통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역 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하니까 군 예비역들이 저보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민주당에 간 김병주는 배신자다, 민족 반역자라는 프레임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광주가 이룩한 민주주의,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한반도 평화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병주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로 세우는 길은 민주정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김병주가 서고 있고 앞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대로 가면은 한반도가 언제 무력 충돌이 될지, 국지전으로 갈지 모릅니다. 김대중의 대통령께서 만든 한반도 평화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병주가 있는 이유입니다. 김병주를 가가면은 수권정당의 최고위원으로 되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반도 위기만이 아니라 지금 저도 위기사항입니다. 종합 2위에서 어제 전북에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저 하나 안 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뭘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고 욕하더니 정신 나간 김병주가 최고위원 나가더니 떨어졌다고 욕할 거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 끝장내로 나왔습니다. 일당백의 기호 1번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무도한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강력한 이재명 정부는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민생과 평화가 이재명 대표가 스로건으로 낼 먹사니즘입니다.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회에 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기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이 강대강으로 시달리면서 이 시간에 바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물풍선은 수시로 날아오고 급기야는 대통령실 정원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더욱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대형 안보 참사입니다. 동북아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지는 3%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는 3%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3% 낮추느냐? 진도와 해남 앞바라, 울돌목 전투, 명랑 대첩,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33척의 일본 수군과 13척의 조선 수군 10대 1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계란으로 바위친다, 안 됩니다. 후퇴하자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후퇴하면 조선이 패망하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찾습니다. 울돌목이란 장소를 찾아내고 물살이 바뀌는 시간을 찾아냅니다. 울돌목은 좁은 길목입니다. 배가 선박이 함선이 그대로 있으면 서도 부딪혀서 충돌 자초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봉에 서서 맹렬히 공격하니까 종대제행으로 오는 일본 수군은 서로 충돌하면서 자초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려면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 장소,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닮아 있는 김병주가 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는 그런데 위기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종합 2위에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일 동맹의 표현을 쓴 국민의힘에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혼쭐을 냈습니다. 저는 당원 동지를 믿고 끝까지 비켜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지켰고 우리 당원 동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최고위원이 안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거 봐라, 김병주 정신 나갔다, 최고위원 떨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김병주를 지켜주십시오. 김병주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